신사임당의 어머니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릉 부호집 딸이지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대릴사위, 장가로 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실제로 신사임당을 무지하게 아꼈다고 하지요. 신사임당의 입장에서 남편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양처가 됐을까라는 거죠. 이거 여담입니다. 이 남편의 입장에선 부인이 왼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은 이권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율곡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태계 이황과 대부분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태계 이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8남매의 막내였다면 이 같은 경우는 7남매의 다섯째죠. 그리고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진성이 씨였다면 지금 율곡이 같은 경우는 덕수이 씨인데요. 이 덕수이 씨 중에 또 유명한 인물,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보다 한 10살쯤 어리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이 이 덕수이 씨죠. 사실은 율곡이에게는 본인보다 어떻게 놓고 더 유명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신사임당인데요. 이 신사임당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데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사임당 5만 원의 인물이지요. 그래서 5만 원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동양에서 가장 중적인 것 중에 하나 현모양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5만 원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거예요. 현모, 현명한 어머니 맞는 것 같죠? 이 같은 아들 가지고 있는 거 보면 현모는 맞는 것 같은데, 양처라면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그렇죠. 선량한 부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놓고 보면 남편을 좀 출세시키고 내조를 잘한 이런 경우 보통 양처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다른 지방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어머니는 성 정도만 남아있고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고 아버지들이 대부분 유명한데, 율곡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너무너무 유명한데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신사임당의 입장에서 남편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양처가 됐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여담입니다. 이 남편의 입장에선 부인이 왼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은 이권수입니다. 그래서 이권수가 이제 이의 아버지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게 강릉 오죽헌이지요. 근데 강릉 오죽헌 그러면 실제로 어린 시절에 이는 강릉 오죽헌에서 큽니다. 오죽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오죽이라고 하면 오는 까마귀 오자고 죽자는 대나무 죽자니까 검은 대나무가 뒷뜰에 많다고 해서 오죽헌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놓고 본다면 율곡이 입장에서는 외갓집에서 자란 거죠. 근데 그게 그 시대 일종의 하나의 관행 같은 거니까 그게 크게 이상할 건 없는데, 이 신사임당 이분은 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신사임당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었냐면 신사임당의 어머니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릉 부호집 딸이지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대릴사위, 그러니까 장가로 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실제로 신사임당을 무지하게 아꼈다고 하죠. 그래서 거의 딸바보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건 속에서 크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좀 할 수 있었고 다양한 걸 좀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놓고 본다면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 뭐 하나 하셨을 이런 분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사임당의 아버지 자체도 그 당신처럼 대릴사위를 드리고 싶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사임당이 어쨌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양처가 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남편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조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정계에 진출시키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남편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보다 무능했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천재가 태어난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3살에 천자문을 다 띄고 7살에는 안 읽은 책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의 천재가 태어났기 때문에 신사임당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그렇죠. 뭔가 매달리고 노력하기보다는 아들한테 좀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곡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천재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말이 구도장원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장원이란 말은 1등이라는 뜻이죠. 1등. 그럼 구도장원공 그러면 과거에서 1등 9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천재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성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문과가 볼 수 있는 시험이 6개밖에 없지요. 초시, 복시, 속과, 대과 이런 식으로 해서 6개밖에 시험이 없다는 걸 가정하면 실제로 9번의 수석 1등을 했을까라는 의아심이 좀 있어요. 9번을 아마 1등을 한다면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능을 봤습니다. 근데 전국 1등 짜잔! 근데 웃긴 게 재미삼아 다음에 또 봐요. 그래서
또 1등. 뭐 이런 식이라면 9번이 가능하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말씀드리면 뭐 조금은 재수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 천재, 나 타고난 천재 이런 걸 너무 과시하는 편이었었고 그걸 과시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좀 적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고 있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이황과 이의를 비교할 때 누가 더 천재냐라고 물으면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요. 이의는 천재고 이황은 노력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 그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한번 두 분을 비교시킬 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러고 있는 과정에 사실은 이에 어떻게 놓고 보면 자기 어떤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신사임당이 16살에 돌아가시죠. 16살에 돌아가시면서 신사임당은 멋진 분이세요. 남편한테 협박합니다. 나 죽거든 재혼하지 마. 멋있는 분이지. 왜? 그랬더니 애들 교육이 안 좋아. 그래서 남편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바로 재혼하시죠. 들어왔던 계모가 되게 어떻게 놓고 보면 신분이 이렇게 좋은 편도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술도 좀 좋아하시고 성격이 좀 괴팍한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이 계모와 이의 관계에서 유명한 일화가 남게 되죠. 이의 효성에 관한 얘기인데 혼전신성이라고 합니다. 뭐 힘드시면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 드리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요. 계모가 좀 괴팍한 편이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지금 따윈 정종 같은 걸 한 잔씩 마셨나 봐요. 그래서 좀 날씨가 차고 그럴 때는 정종을 따뜻하게 데펴서 품에 안고 가서 일어나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안 일어나시면 그러면 다시 데펴갖고 와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실제로 계모보다 이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계모가 이의 3년상을 치렀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남아있는 뭐 효성 지극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에게 또 유명한 일화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어떻게 놓고 보면 왕을 비판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좀 가슴은 아파요. 지금은 언론인, 정치인 누구도 대통령에게 뭐라고 잘 못하는 시대인 거 보면 참 놀라운 시대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선조가 좀 유약한 면도 있어서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유명한 게 만원봉사라고 하는 거지요. 만원봉사 그럼 만원 뭐 별 의미 없어요. 글자 수가 만자란 뜻인데 정확하게 만이천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편의 상소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좀 유명한 말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한번 들어봤던 사회경장론. 사회를 개혁시켜야 된다는 그 내용이 만원봉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